8.5.5절 뇌제세동 장착부 영어로는 defibrillation proof applied part. fibrillation이면 이제 심실이든 심방이든 세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defibrillation은 이제 그 심실 심방 세동을 없애는 거죠. defibrillation proof 하면은 세동 현상을 제거하는데 뭐 탁월한 증명이 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뇌제세동 장착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워터프루프 하면은 이제 뭐 방수 뭐 이런 의미잖아요. 또 이제 뭐 더스트 프루프 방진이죠, 방진. 그래서 어플라이드 파트인데 심실 또는 심방세동을 확실히 제거하는 장착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5.5.1절 제세동 보호 defibrillation protection. 여기 위험하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제세동을 하려면 그 고전압을 뭐 이제 한 5kV까지 올려가면서 충격을 줘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베니핏 이득에 반해서 또 리스크 위험도 많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전압이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사용은 하는데 그래도 위험한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뇌제세동 장착부의 분류는 하나의 장착부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이제 장착부가 이제 B형하고 뭐 BF형, CF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뇌제세동 장착부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분류 자체를 그냥 하나로 뇌제세동 장착부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뇌제세동 장착부와 관련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에 대한 요구사항은 8.9.1.15절을 참조한다. 8.9.1.15절 뇌제세동 장착부에 대한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뇌제세동 장착부가 8.5.5.1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뇌제세동 장착부와 관련한 연면거리 공간거리는 4m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제세동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를 ME 기기의 다른 부분과 절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해야 된다. 이제 절연을 해야죠. 5kV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절연을 잘 해야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절연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뇌제세동 장착부에 접속한 환자에게 제세동기를 방전하는 동안 제세동기에서 이제 충전해서 이제 환자한테 응급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제 방전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높은 전압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 9 및 그림 10의 Y1점과 Y2점 사이에 측정한 첨도 전압이 1V를 넘는 위해한 전기 에너지가 다음 지점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림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자면 첫 번째, ME 기기에 접속한 환자 리드선 및 케이블 커넥터를 포함하는 외장. 뭐 환자한테 방전한 그 제세동 방전 그 에너지가 뭐 외장, 커넥터 외장, 리드선 뭐 이런 데 나타나면 안 되죠. 다음이 두 번째, 신호 입출력부. 저 뭐 USB 포트나 뭐 직렬 포트나 이런 포트가 있을 텐데 그런 입출력부에 이게 방전 그 전압이나 에너지가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V도 뜨면 안 된다. 이런 데에서. 그다음에 ME 기기를 위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ME 기기의 바닥면과 최소한 동일한 면적의 시험용 금속박. 제품 밑에도 여기서는 지금 금속박이죠. 아니면 이제 뭐 금속판을 깔든지 적절하게 해서 이제 바닥을 통해서 또 전압이 뜨면 안 된다. 이제 그 방전할 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 뇌제세동 장착부로 분류 여부와 무관.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 다른 환자 접촉부예요. 지금 이제 방전하고 있는 그 장착부가 아니고 뭐 기타 다른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 장착부의 임의 기능 또는 시험되는 장착부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착탈된 접속점.
전체가 신체 착용형 ME 기기, 예를 들어 홀터 심전기의 경우는 259상에서 제외한다. 요거는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림 9번에서 10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1, Y2 그림을 보자면은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스코프로 이제 찍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에 전압이 1V 이상 뜨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압이 뜨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전할 때 그러니까 환자한테 심실세동을 위해서 방전을 5kg까지 이렇게 딱 방전을 할 때 덩달아 이런 부분에서 전압이 뜨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 제세동 전압이 인가되고 부속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복귀 시간 후에 ME 기기는 이 표준의 관련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고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세동 전압이 이제 딱 인가가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방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서 인체에 이제 흘리는 거죠.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 방전이 되면 이 제품이 유기 전압이 뜬다거나 전도 전압이 뜨거나 아니면 필수 성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제세동 전압을 인가하고 나서 그 이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합성은 각 내 제세동 장착부에 대해 차례대로 다음의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이제 전압을 인가해보고 어떤 이상 여부를 이제 판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드 시험을 하게 되는데 동상 모드 시험, 커먼 모드 테스트가 있고 디퍼렌셜 모드 테스트, 차동 모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시험으로. 먼저 동상 모드 시험을 요구사항을 보면 ME 기기를 그림 9의 시험 회로에 접속한다. 시험 전압은 보호 접지 또는 기능 접지한 부분을 제외한 내 제세동 장착부의 모든 환자 접촉부에 인가한다. 접지 부분에는 이제 시험 전압을 가하는 건 아니고 장착부의 모든 환자 접촉부에 인가하는 겁니다. 하나의 장착부가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장착부 하나에도 기능이 여러 개 나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 전압을 하나의 기능을 갖는 모든 환자 접촉부에 인가하고 나머지 기능의 접촉부는 탈착한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요 4번이 이제 장착부인데 이렇게 이제 따로 장착부 자체가 전원 공급 자체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다른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가 있고 같은 전원 소스를 사용하는 이제 동일한 장착부에 다른 기능을 갖는 환자 접촉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동일한 장착부의 단일 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환자 접촉부. 이게 이제 단일 기능에 의한 게 지금 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동일 장착부의 단일 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환자 접촉부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한 번에. 요거를 커먼 모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림 10번은 이 부분이 이제 커먼 모드 테스트 할 때처럼 하나로 이제 묶인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안 하는 부분은 접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디퍼런셜 모드로 시험을 하는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커먼 모드로 시험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시험을 한 후에 적합성을 판정한다. 그래서 1V가 이제 이게 커먼 모드든 디퍼런셜 모드든 오실로스코프로 요 Y1, Y2를 찍어봤을 때 이제 1V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기능 접지하고 보호 접지는 이제 연결을 안 하고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회로는 시험 전압 발생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VT가 이제 테스트 볼테이지인데 5kV DC. 이거 5kV DC를 RCL 전류 제한 저항을 통해서 30마이크로페러 C에다가 이렇게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S 스위치를 전환을 하면
충전됐던 전원이 이쪽으로 이제 뜨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한 번에 이제 다 뭉쳐져 있죠. 커먼 모드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리저리 새면서 바닥으로도 가고 신호 입출력 쪽으로도 가고 외함으로도 가고 뭐 이런 식이겠죠. 다른 장착부로도 가고 이렇게 셀 겁니다. 뭐 안 세면은 제일 좋은 거고, 뭐 소량이라도 이제 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부위별로 이렇게 단자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쭉 재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잰다 그러면 외장 메탈 파트를 통해서 5kV를 이쪽으로 딱 순간적으로 방전을 하면 외함으로 이제 메탈 엔클로즈를 통해서 이렇게 뜨는 전압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지와 100분의 1로 이제 그 볼테지 드롭돼서 다이오드 거쳐서 뜨는 전압, 예, 요 전압이 이제 1V가 넘으면 부적합이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뭐 외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신호 입출력 단자들이죠. 예, 요 부분들도 하나씩 다 해봐서 1V 이상 뜨면은 부적합이 되는 거예요. 방전 딱 하고 스위치 이제 제끼고 뜨는지 일일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은 여기 이제 5번 접지되지 않은 접촉 가능 부분. 이제 메탈 파트가 있는데 외함처럼 이제 접지가 안 된 경우죠. 여기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도 다시 한번 스위치 제껴서 방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비전도성 외장에 밀착한 금속박. 메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사출물, 비전도성 외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전압이 뜨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금속박이나 적절하게 이제 전류를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서 끄집어내서 전압을 또 재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압 저항을 통해서. 역시 1V 넘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그 위에서 제품 바닥에다가 뭐 깐다 그랬었죠. 깔았을 때에도 세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 있네요. ME 기기의 바닥면.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닥면에 이제 포일이나 동판 같은 거 깔아서 이제 누설되는 이제 전류 전압을 포집을 해서 이렇게 가서 분압 저항을 통해서 전압을 확인하는 거예요. 역시 1V를 넘으면 부적합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가 되겠네요. 그죠? 뭐 에너지원 자체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와 연결을 해봐서 이쪽으로도 전압이나 전류가 유기되면 안 돼요. 전도되거나. 이제 동일 장착부는 같은데 이제 환자 접촉부가 달라요. 이 부분도 이제 유기되거나 전도돼서 전압이 뜨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커먼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게 디퍼런셜 모드라 그랬죠. 차동 모드 시험이고요. 여기 보면은 동일 장착부를 아까 그 커먼 모드에서는 다 그냥 커먼을 시켜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그 방전 전압에 노출시키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지금 나머지 두 개죠. 두 개는 접지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서 방전 전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돌아서 이 접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각 부위를 통해서 뭐 전도되거나 유기되는 전압을 여기서 이제 분압 저항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1V를 넘으면 부적합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위치를 이제 두 번째 단으로 옮기면 얘는 이제 접지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방전 전압이 뜨겠죠. 세 번째도 접지가 되고. 그럼 다시 한번 재야 되겠죠, 전압을. 3단으로 옮기면 세 번째가 이제 방전 전압에 노출이 될 거고 나머지가 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분압을 통해서 전압을 확인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동 모드 시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차동 모드든 뭐 커먼 모드든 각 부위별로 1V 이상 관측이 되면 안 된다, 부적합이다. 첨도 전압이 1V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동 모드 시험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요 밑에 이제 내용들은 커먼 모드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저기만 좀 다르죠.
이제 동일 장착부의 단일 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환자 접촉부를 커먼을 할 거냐, 각각 조합을 해서 시험을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었죠. 나머지 회로에 대한 내용은 뭐 동일합니다. 8.5.5.2절 에너지 감소 시험. 뇌제세동 장착부 또는 뇌제세동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에는 배고음의 부하에 전달되는 제세동 에너지가 ME기기의 분리 상태에서 그 부하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자, 의도한 사용이 다중 환자 접촉부의 한 장착부가 모두 서로 근접해 있고 완벽히 신체 내부나 가까이 있는 경우, 이러한 환자 접촉부는 단일 환자 접촉부로 취급한다. 환자 접촉부가 여러 개 있더라도 너무 이제 신체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환자 접촉부 사이에 임피던스가 낮거든, 매우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감소해야 되느냐 하는 요구 사항을 준 건데요. 90% 이제 이상이 돼야 한다. 그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험 회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차동 모드 테스트 그 회로하고 동일한데요. 동일 장착부에 환자 접촉부가 있고요. 여기 3단 스위치로 이제 그 맨 위에 그 환자 접촉부가 방전 전압에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접지에 연결이 되고, 그 의료기기를 장착을 해서 순차적으로 환자 접촉부를 돌아가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연결을 하면은 결국은 400ohm하고 직렬로 연결이 되겠죠. 그 얘기는 32 마이크로페럿의 이제 충전이 된 전기가, 정전 용량이 이제 스위치를 S를 이제 A로 이렇게 B로 이제 전환을 하면 이제 400ohm 플러스 의료기기의 장착부 그리고 의료기기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제 그 접지로 이제 루프가 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 400ohm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그러면 100ohm하고 분합이 될 겁니다. 이제 충전된 5kV가 분합이 되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의료기기를 뗀 경우, 이거를 떼면은 접지가 이제 끊어지죠. 루프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400ohm이 이제 플로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ohm에만 이제 5kV가 인가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의료기기를 연결을 하면 루프가 생기면서 분합이 되겠죠. 100ohm하고 400ohm 사이에 분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결을 했는데 의료기기가 임피던스가 아주 높아요. 2MΩ 이상 이제 하이 임피던스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거의 전압이 안 넘어갈 겁니다. 이제 요 100ohm 정도에서 대부분 전압이 잡힐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00V, 그러니까 4.5kV, 500V가 400ohm 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이 한 4.5kV 정도 걸린다고 보면 한 90% 정도가 소비 전력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의료기기 쪽이 연결됐을 때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가 하이 임피던스가 아니면 이 부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90%가 안 되잖아요. 이쪽이 전압을 가져가 버리면, 볼테지 디바이디드가 되면은 100ohm 쪽에 전압이 적게 걸리잖아요. 그럼 전압이 적게 걸리면 소비되는 소비 전력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띄었을 때에 100ohm에 순전히 걸리는 소비 전력 양이 의료기기가 붙음으로써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 장착했을 때의 100ohm의 소비 전력 양이 뚝 떨어진다 이거죠. 90% 아래로. 그러니까 기준은 의료기기를 띄었을 때, 순전히 5kV가 다 100ohm에 걸렸을 때, 그때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에는 이 의료기기가 붙었을 때, 그러면 이제 루프가 돼서 볼테지가 분합이 되겠죠. 그럼 이쪽이 4.5kV 이하로 떨어지면 100ohm의 소비 전력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율이.
그러니까 결론은 의료기기를 붙였을 때, 정확하게는 장착부에 환자 접촉부를 연결했을 때 환자 접촉부를 통해서 루프되는 임피던스가 2메가 이상 하이 임피던스가 되지 않으면 90% 비율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기에서 5kV를 출력을 할 때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출력을 해야 문제가 없다. 이제 다시 말해서 전압은 높더라도 전류량은 매우 작게 해야 된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류를 조금만 키워도 에너지량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임피던스로 전류량은 작게, 전압을 높여서 재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높으면은 환자한테 데미지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제한을 꼭 해야 되죠. 그죠? 8.6절 애미기기의 보호 접지, 기능 접지 및 등 전이화. 8.6.1절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 8.6.2에서 8.6.8절까지의 요구사항은 환자 보호 수단이 아니라 조작자 보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해당 부분이 950-1 또는 368-1의 요구사항 및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환자 보호 수단은 이제 타 규격에서는 다룰 수가 없고 본 규격에서만 다뤄야 됩니다. 조작자 보호 수단은 타 규격을 인용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950이나 368-1의 내용을 따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8.6.2절 보호접지 단자. 애미기기의 보호접지 단자는 전원코드의 보호접지선 그리고 적용될 경우 적절한 플러그 또는 고정형 보호접지선에 의해 외부 보호접지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전원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접지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원 시스템에 루프 임피던스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측, 그러니까 이제 제품 쪽에서 쇼트가 됐을 때 보호 회로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 루프 임피던스가 돼 있는 접지 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에 외부 보호 접지 시스템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정형 전원 도선 또는 전원 코드를 위한 애미기기 보호 접지 단자의 조임 수단은 8.11.4.3절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조임 수단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 접지 단자가 손으로 풀리면 안 되죠. 이제 공구를 써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이제 손으로 느슨해지거나 풀리는 구조면 안 됩니다. 내부 보호 접지 연결을 위한 나사는 애미기기의 외부에서 우연히 느슨해지지 않도록 보호되거나 완전히 가려져 있어야 한다. 보통은 외암 내부에 그 충전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접근 가능 영역으로 잘 노출을 시키진 않죠. 내부를. 그래서 내부에 보호 접지를 하면 보통은 접근은 안 됩니다. 대신 이제 뭐 진동이나 뭐 이런 흔들림 이런 거에 의해서 느슨해지지 않게 단자 작업이 돼 있어야 되겠죠. 기기 인넷이 애미기기의 전원 접속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기기 인넷의 접지핀을 보호 접지 단자로 간주해야 한다. 인넷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브 뉴트럴만 사용하는 2급 기기형 기기 인넷이 있고 접지까지 같이 있는 1급 기기형 인넷이 있어요. 1급 기기형 인넷 같은 경우는 접지핀이 있는데 그 접지핀을 보호 접지 단자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면 기기 인넷의 접지핀에서부터 접지 연속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호 접지 단자는 애미기기 기타 부분 사이의 기계적 접속 또는 보호 접지나 기능 접지와 상관없는 부품의 고정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 접지 단자는 보호 접지용으로만 써야 되고 다른 용도로 겸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전용으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호 접지 단자는 이제 외부 커버 고정용 나사에다가 보호 접지를 하거나 부품 고정 나사에 이제 보호 접지를 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안 됩니다. 보호 접지 단자는 전용으로
별도로 시공을 해놔야 됩니다. 적합성은 재료와 구조의 검사, 수동시험 및 8점, 11점, 4.3들의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이제 요거 보호접지 단자에 대한 적절성을 8점, 11점, 4.3들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6.3절 가동부의 보호접지. ME 기기의 예상 사용 수명 중 그 접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접지 연결을 가동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터 축에 이제 뭐 구동부가 있을 경우에 구동부에다가 접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터에 이제 그 외함 케이스에다가 접지를 하고, 또 모터도 보통은 이제 내부 구조물에 그 설치가 되고 그 구조물에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제 모터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보통은 구동부에는 접지를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합성은 ME 기기 검사,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 파일의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기본적으로는 구동부에 보호 접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4절 임피던스 및 전류 전송 용량. A. 보호 접지 연결은 과도한 전압 강화 없이 고장 전류를 확실하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전압 강화가 많다는 얘기는 접지 그 경로에 이제 저항이 이제 꼈다는 얘기인데, 저항이 끼는 이유는 뭐 재질상의 문제도 있고 접속이 불안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과도한 전압 강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항이 많이 껴서는 안 된다. 이제 고장 전류가 확실히 흘러서 이 외부로 빠져나가려면 접지가 전압 강화가 없어야 한다. 접지에 전압 강화가 저항이 많이 끼면 만졌을 때 사람한테 흘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접지에는 전압 강화가 없으면 없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구 설치형 ME 기기의 경우 8.6.4절 B에서 허용하는 값을 제외하고 보호접지 단자와 보호접지 한 모든 부분 사이의 임피던스는 100mΩ, 0.15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 설치는 0.15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0.15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계형 인넷을 갖춘 ME 기기의 경우 이것도 예상을 빼고는 이제 기계 인넷 접지 핀에서 그 쇼트가 일어날 만한 그 부분, 이제 그 고장 전류가 흐르는 그 경로 상의 접지 연속성 시험에서 이제 임피던스가 0.15옴 이하여야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연구 설치형도 0.15옴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기기형 인넷은 인넷 접지 핀부터 그 단락이 예상되는 그 부분까지의 고장 전류 경로가 대상인 거예요. 접지 연속성이. 비착탈 전원 코드를 갖춘 ME 기기의 경우, 그러니까 막 코드가 인넷에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체형으로 케이블 글랜드나 이제 부싱으로 이렇게 제품에 묶여 있는 경우죠. 8.6.4절 B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원 플러그의 보호 접지 핀과 보호 접지한 모든 부분의 임피던스는 200mΩ, 0.25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뭐 연구 설치형이나 이제 인넷형은 0.15옴이고요. 그냥 플러그 일체형은 비착탈 전원 코드는 0.25옴이에요. 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조자가 규정하거나 제공한 임의의 착탈 전원 코드가 ME 기기에 부착되어 있을 때, 이제 8.6.4절 B항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착탈 전원 코드의 전원 플러그 내 보호 접지 핀과 보호 접지한 ME 기기의 임의의 부분 사이의 임피던스는 200mΩ, 0.25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인넷형이더라도 코드셋을 연결하고 이제 시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탈 전원 코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기 인넷의 접지 핀부터 이제 저항을 재는 거고, 코드셋을 연결하더라도 플러그부터 재고 기준을 0.25옴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제조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규정된 착탈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코드셋을 연결하고 할 수도 있고 빼고 할 수도 있고, 연구 설치형은 이제 그대로 제어되고요. 기기형 인넷은 인넷 접지 핀에서부터 제도되고, 코드셋을 연결하고 제도되고, 기준이 이제 0.1에서 0.2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합성은 다음 시험에 의해 확인한다. 6V 이하의 무부하 전압 및 50 또는 60LC 주파수인 전류원에서 25A 또는 해당 회로의 최대 전격 전류의 1.5배 중 큰 값. 요거를 기기 인넷의 보호접지 단자 또는 보호접지 접점 또는 전원 플러그의 보호접지 핀 및 각 보호접지 부분에 5초에서 10초간 흘린다. 의료기기가 그렇게 전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격 입력이 10A 하면 되게 센 건데, 10A에 1.5배면 15A인데 15A보다 위에서 제시한 25A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5A로 접지 연속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25A로 전류가 이제 높긴 하지만 전압은 뭐 6V 이하예요. 낮은 전압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쇼트가 발생을 하면 전류는 늘어나고 전압은 이제 쇼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단기나 퓨즈가 떨어지기 전까지 거의 뭐 6V 이하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노출이 되더라도 220V에 노출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전압은 낮습니다. 전류가 이제 높아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기가 동작해서 전원을 끊어주는 거죠. 근데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쇼트가 났을 때 220V 살아있는 전원이 사람한테 오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건 감전이에요. 이 시험을 위해 대안으로 DC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뭐 파워 팩터 때문에 LC보다는 DC가 더 이제 그 에너지량, 그러니까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전류 시험은 DC가 더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E 기기 내에 과전류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면 그 과전류 보호 장치 뒷단의 모든 회로에 대하여 최대 전격 전류는 해당 과전류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이다. 공급 전원에서 ME 기기 과전류 보호 장치에 이르기까지 최대 전격 전류는 건물 살빈 내 과전류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이다. 그 제품 전원 220을 꽂으면 제품의 휴즈부터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휴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쇼트가 나면 휴즈가 나가죠. 그걸 뭐 밖에서 교체하게 해주는 수도 있고, 그냥 커버 열어서 서비스를 받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부에 쇼트가 나서 휴즈가 나갈 정도면 아무래도 서비스는 뭐 밖에서 그냥 휴즈만 교체해서 될 문제라기보다는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최대 전격 전류는 이제 해당 과전류 보호 장치의 전격, 그러니까 전류 퓨즈가 뭐 10A다 그러면은 최대 전격은 10A예요. 10A를 넣으면 안 돼요. 전격 입력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품에. 그게 이제 휴즈 전격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공급 전원에서 ME 기기의 과전류 보호 장치에 이르기까지 최대 전격 전류. 이거 제품 밖에서의 최대 전격 전류는 이제 건물 내 차단기, 과전류 보호 장치가 되겠죠. 제품 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고요. 비공, 보호 접지가 보호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시험 전류는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ME 기기에 포함된 과전류 보호 장치 앞단에 전원 회로에서 고장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 접지 회로 부분의 시험 전류는 건물 설비에 포함된 외부 과전류 보호 장치의 전격에 기초하거나 부속 문서에서 규정한다. 외부 과전류 보호 장치 차단 전격의 1.5배. 휴즈가 이제 제품 들어오자마자 있긴 한데 스위치가 먼저 이제 전원을 온오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 다음에 이제 보통은 휴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스위치에서 쇼트가 나면 어떻게 되냐? 휴즈 앞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즈가 끊어지지는 않겠죠. 그 건물 내 차단기가 떨어질 텐데 그 차단기에 한 1.5배 정도?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보통 16A 정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25A 시험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ME 기기에 포함된 과전류 보호장치 뒷단의 전원 회로에서 고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 전류는 ME 기기에 포함된 과전류 보호장치의 전격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 1.5배 정도. 그래서 최소 전류는 25A. 두 경우 모두 최소 시험 전류는 25A다. 한 25A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품에서 이제 16A 이상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5배 하면은 24A니까 25A 범주에 들어오죠. 그래서 한 25A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기 기재한 부분 간의 전압 강화를 측정하고 임피던스는 전류 및 전압 강화에서 구한다. 예를 들어서 플러그부터 안에 있는 뭐 SMPS에 보통 전류는 이제 그 단락이 돼서 그 과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플러그 핀부터 단락 회로가 만들어지는 그 SMPS까지 전류를 흘려보는 거예요. 이제 쇼트된 전류가 잘 빠져나갈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25A를 흘려봐서 전압이 이제 어느 정도 뜨는지 쇼트난 부분하고 플러그 핀 부분하고 전압을 25A를 흘린 상태에서 양단 전압을 재보면 볼테이지 드롭이 어느 정도 뜨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V가 드롭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 핀부터 SMPS까지 1V다. 그러면은 저항이 이제 기준이 뭐 0.25ohm이니까요. R은 I분의 V잖아요. 그러면은 I가 1A였고 25A고 전압이 1V였죠. 예, 그러면은 1V를 25A로 나눠야 이제 저항이 나오죠. 0.045ohm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0.25ohm 이하가 돼서 적합하게 되는 거죠. 상기 시험 전류와 총 임피던스, 즉 측정한 임피던스, 시험 도선의 임피던스 및 접촉 임피던스의 합의 곱이 6V를 초과하는 경우 임피던스는 우선 6V 이하의 무부하 전압으로 측정한다. 측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볼테이지 드롭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쇼트나는 전원 입력받는 부분과 그 전원을 받아서 구동이 되는 모터가 아주 먼 경우, 컨베이어 모터가 예를 들어서 10m 정도 저기 가 있어요. 전원은 이제 여기서 공급을 하고, 근데 거기서 쇼트가 나면은 거기 단락 전류가 이쪽으로 접지 있는 쪽으로 와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전류 흘려서 25A 흘려서 10m 되는 그 구간을 전압을 재면은 이런 1m 범주 내에서 볼테이지 전압, 볼테이지 드롭보다 많이 드롭이 돼요. 그러니까 1m에서 드롭되는 것보다 10배가 되는 거죠. 10m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전압을 12V 이하로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측정한 임피던스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규정된 전류를 총 임피던스로 전달하는데 충분한 무부하 전압의 전류원을 사용하여 임피던스 측정을 반복하거나 보호 접지의 단면적이 해당 전류 전송 도선의 단면적 이상임을 조사하여 해당 보호 접지선 및 보호 접지 연결의 전류 전송 능력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보는 게 이제 가장 좋고요. 25A를 흘리고 전압 강화를 잰 다음에 저항을 계산해 내는 거죠. 그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구리를 썼다 그러면 구리에 이제 물성이 있어요. 전도도에 대한 물성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몇 메타에 적용을 할 거냐, 그 단면적을 그걸 계산으로 해서 저항이 충분히 낮다, 기준치보다 충분히 낮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도 된다. 기계류 같은 경우는 기계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제 접지를 이렇게 이제 재기가 힘든 경우, 뭐 그런 경우를 하기는 하는데, 의료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직접 측정을 해서 증명을 하는 방식을 이제 택하죠. 보통은. B. 해당 회로가 제한된 전류 용량을 가지고 있어 해당 절연을 단락했을 때 단일 고정 상태에서 접촉 전류 및 환자 누설 전류의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호 접지 연결의 임피던스는 상기 규정된 값을 초과할 수 있다. 단일 고장일 때도 접촉 전류나 환자 누설 전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호 접지 역할이 딱히 필요 없는 구간이라는 의미이죠. 결국은.
그래서 보호접지 연결의 임피던스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뭐 그 값을 넘든지 말든지 그 상관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합성은 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해당 단일 고장 상태에서 누설 전류의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단락 후에 최초 50ms 동안 발생하는 과도 전류는 무시한다. 50ms 정도면은 한 파장 정도 돼요. 60Hz 저기 전원을 연결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L값에 의해서 이제 이 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 시간대에는 짧은 시간대에는 이제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패스. 8.6.5절 표면 코팅. 접합 후 구조 및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피던스와 전류 전송 용량의 요구사항이 표면 코팅의 제거 없이 확보됨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페인트처럼 저전도성 재료의 표면 코팅을 가지는 그 사이에서 정기적 접촉이 보호접지 연결에 필수적인 ME기기 전도성 부분은 접촉점의 코팅을 제거해야 된다. 메탈 외양 같은 경우는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에노다이징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메탈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쇼트가 났을 때 외암을 통해서 감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메탈 외암에다가 내부적으로 보호접지 단자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면은 그 시공을 할 때 접전 속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 페인팅하기 전에 뭐 테이프 같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제 좀 도색이 되지 않도록 좀 해놓고 나중에 그거 띄고 접지 시공하고 그리고 이제 보호 접지 회로를 만들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8.6.6절 플러그 및 소켓 전원과 ME기기 사이 또는 서비스 인력 이외의 사람에 의해 가동 가능한 ME기기에 분리된 부분 사이의 접속이 플러그와 소켓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보호접지 연결은 접속 전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결되고 전원 접속이 차단된 이후에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체 가능한 부분이 보호접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다가 연결을 하면 접지가 먼저 닿거든요. 구조상. 그걸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는데 꽂을 때 천천히 꽂아보면 이제 라이브 뉴트럴이 먼저 닿는 게 아니고 접지가 먼저 닿습니다. 우리 인넷에 코드셋 연결할 때도 자세히 보면은 접지가 먼저 연결돼요. 그리고 분리할 때는 플러그는 이제 빼면은 라이브 뉴트럴이 충전부가 먼저 분리가 되죠. 접지보다. 커넥터, 코드셋의 커넥터도 인넷에서 빼면 접지가 먼저 연결되고 나중에 끊어집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야 안전하겠죠. 잠깐이라도. 적합성은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 그러니까 해당 커넥터 규격들 보면 그게 요구사항으로 딱 나와 있어요. 먼저 접속되고 나중에 끊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이. 8.6.7절 등전이와 도선. ME기기가 등전이와 도선의 접속 단자를 가지는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정상 사용 시 모든 위치 ME기기에서 조작자가 단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에다가 보통 등전이와 단자를 만들어요. 그래야 이제 조작자가 접근이 가능하겠죠. 정상 사용 시 우연한 분리는 방지되어야 한다. 이런 장비들 뒷면을 보면은 이런 단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호 접지는 이제 따로 요 플러그 핀을 통해서 접지가 연결이 되고 얘는 이제 그 수술방 내에 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자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서 제품에다가 연결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단자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포텐셜 단자를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같은 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기 포텐셜 본딩 터미널을 만들고 이제 이게 수술등, 베드, 모니터, 조명 이런 거 다 연결하는 거예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선에서 도선을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빼거나 돌려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단자를 보호접지 연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보호 접지는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전이를 등전이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보호 접지에 연결이 될지언정 보호 접지 단자 자체는 따로 있어야 되고, 이 기포텐셜 등전이화 도선은 단자는 따로 또 제품 외곽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벌도 이렇게 이제 뒷점일에 8번 요걸 해야 돼요. 요거죠. 등전이. 이 심벌을 해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등전이화 도선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고, ME 시스템을 위한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참조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등전이화 도선을 이제 어떻게 연결해라.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아까 이제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참조할 수 있도록 설명서에 넣어놔도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뺄 수 있는 구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탈부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하면 좋겠죠. 전원 코드는 등전이화 도선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전원 코드는 보호 접지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등전이화 도선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포함도 하면 안 돼요. 적합성은 검사 후에 확인한다. 8.6.8절 기능 접지 단자. ME 기기의 기능 접지 단자는 보호 접지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성은 검사 후에 확인한다. 저 기능 접지는 보호 접지용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호 접지 단자를 기능 접지용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기능 접지 단자를 보호 접지로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아까 그 보호 접지 단자의 조건,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을 만족을 다 해야 보호 접지 단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능 접지 단자에는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 접지 단자를 보호 접지 단자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8.6.8절까지는 이제 타 규격의 그 요구사항들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만든 거예요. 8.6.9절 2급 ME 기기. 저런 스크린을 가진 2급 ME 기기가 3개의 도선을 가진 전원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도선, 그러니까 전원 플러그의 보호 접지 접점에 접속된 세 번째 도선은 스크린을 위한 기능 접지 단자의 기능 접지 접속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도선의 색은 녹황색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구성 문서에 전원 코드 내 세 번째 도선은 기능 접지 선임을 기술해야 한다. 그 전원 코드 셋에 있는 녹황색 선은 이제 보호 접지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보호 접지 용도로 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기능 접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능 접지 단자를 보호 접지 단자로 쓸 수는 없지만 보호 접지 단자를 이렇게 기능 접지 단자로 활용할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보호 접지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요거 이제 기능 접지 하려고 이제 쓴 거다. 이제 전자파 때문에 스크린 하려고, 전자파 때문에 이제 Y캡 연결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회로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부 스크린 및 이에 접속한 모든 내부 배선과 접근 가능한 부분 사이의 절연은 2개의 보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트랜스포머 1, 2차 간에 이제 이런 스크린을 이제 해서 이제 기능 접지로 활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단일 고장 시 과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고전압이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과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안전에 위배가 되므로 이제 2개의 보호 수단으로 이제 사람이 닿는 부분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거나 충분한 절연 재질을 활용을 해서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지 자체가 사람한테 노출이 안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적합성은 검사 및 측정에 의해 확인한다. 절연은 8.8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험한다. 8절에 가서 절연을 보도록 하고요. 8.7절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 8.7.1절 일반 요구사항. A.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정기적 분리는 그것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8.7.3절에서 규정한 값 이내로 제한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분리가 돼 있으면 이제 누설 전류도 흐르면 안 돼요.
절연제지를 썼다고 썼는데 거리를 이격했다고 이격을 했는데 누설 전류가 생긴다. 환자 측정 전류가 생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연거리나 절연 재질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지만 누설 전류나 환자 측정 전류에 대한 그 요구사항도 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B. 접지 누설 전류, 접촉 전류, 환자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의 규정값은 다음 조건의 모든 조합에 적용한다. 가동 온도 및 5.7절에서 기술한 습도 전처리 이후. 이제 습도 전처리 전후로 접지 누설 전류, 접촉 전류, 환자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다 제기되어 있어요. RP 등급이 없는 경우에 93% 48시간 이제 습도 전처리하고 이제 누설 전류들을 재거든요. 그리고 전처리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재고. 혹간에는 이제 이런 멸균 절차가 있는 경우 이제 멸균 절차를 하고 나서도 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 번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상 상태 및 8.7.2절에서 규정한 단일 고정 상태. 누설 전류, 접촉 전류, 환자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전부 다 정상 상태에도 기준치 이하여야 되고 단일 고정, 그러니까 쇼트나 오픈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기준치 이하여야 돼요. 물론 이제 정상 상태보다 기준치가 높긴 해요. 그래도 그 단일 고장 상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ME 기기의 대기 상태, 완전한 가동 상태 및 전원부의 모든 스위치의 모든 조합에서 그 제품 동작 모드에 따라서 누설 전류도 이제 잘 바뀝니다. 출력이 맥스일 때 누설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히터가 동작할 때 제일 높을 때도 있고 모터가 구동될 때 제일 높을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모터나 히터나 이런 것들이 누설 전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을 할 때 보통은 누설 전류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최대 전격 전원 주파수. 주파수도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누설 전류가 많이 나옵니다. 최대 전격 전원 전압을 110% 전원해서. 근데 전압도 그 지역마다 전격이 있긴 하지만 110% 정도까지 전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240이다 그러면 264까지 올려놓고 50, 60 겸용이다 그럼 60Hz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 히터 다 구동했을 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 이제 풀로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정상 상태랑 단일 고장 상태 각각 누설 전류, 환자 접촉 전류 이런 걸 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하고 비교를 해봐서 기준치 이하여야 되죠. 전부 다. 8.7.2절 단일 고장 상태. 8.7.3절에서 규정한 허용값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8.1.2절에서 규정한 단일 고장 상태에 적용한다. 절연을 보호 접지 연결에 함께 사용할 경우 절연의 단락은 이제 8.6.4절 비항에서 규정한 환경에만 적용한다. 보호 접지 연결할 때는 절연을 잘 쓰진 않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는 거의 일어나진 않고요. 접지 누설 전류에 대한 유일한 단일 고정 상태는 한 번의 전원 도선 한 개의 단선이다. 회로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라이브 뉴트럴 각각 하나씩만 끊어보는 거죠. 스위치로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접지도 한번 끊어보고 이게 전부 단일 고정 형태 하나예요. 이런 거 하나씩 끊어보는 게. 다음 이중절연의 구성 부분 중 하나의 단락인 단일 고정 상태에서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는 측정하지 않는다. 그 선 같은 경우는 그냥 끊어보면은 끊어서 재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이중절연 같은 경우는 기본 절연에 이제 그 보충 절연을 해놓은 거잖아요. 기본 절연을 이제 이렇게 제거하고 보충 절연에 대해서 누설 전류를 재봐야 똑같습니다. 이중 절연 상태나 하나만 있는 상태나 누설 전류량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일 고장 상태는 외장의 비보호 접지 부분 및 장착 후에 대한 최대 전원 전압의 특별 시험 조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 전원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 회로에 나오겠지만 환자가 다른 의료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쪽에 꽂은 전원이 환자를 통해서 이쪽 의료기기까지
그 루프가 형성이 돼서 감전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를 지금 단일 고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별도의 회로를 위에서 말한 뭐 전원선을 하나를 빼거나 접지선 하나를 빼거나 이렇게 단일 고정을 시키지 않고 그 특별한 시험 조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외부 전원이 그 다른 의료기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단일 고장 상태로 본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단일 고장 상태를 만들진 않는 거예요. 그죠? 제품에서 봤을 때는 정상 상태만 고려하고 외부에서 이미 그 고장난 상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8.7.3절 허용값. 각종 누설 전류에 대한 허용값들이 이제 나옵니다. A 8.7.3절 B, C, D에서 규정한 허용값은 그림 12.A의 회로를 통해 또는 그림 12.B에서 정의하는 전류의 주파수 성분 측정 장치에 의해 흐르는 전류에 적용한다. 상기값은 직류, 교류 및 합성 파형에 적용한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상기값은 직류 또는 시료치이다. 네, 여기 이제 시료치로 이제 다 생각하시면 돼요. RMS로. B. 환자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의 허용값은 표 3, 표 4에 기재되어 있다. 교류값은 주파수가 0.1Hz 이상인 전류에 적용한다. 예, 보통은 그냥 50Hz, 60Hz 뭐 이렇다고 봐야죠. 사용전원을 꽂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림 보고 또 이제 자세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C. 접촉 전류의 허용값은 정상 상태에서 100 마이크로암페어이고 단일 고장 상태에서 500 마이크로암페어이다. 접촉 전류는 정상 상태 0.1mA, 단일 고장 상태 0.5mA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D번 접지 누설 전류의 허용값은 정상 상태에서는 5mA, 단일 고장 상태에서는 10mA이다. 접촉 전류가 더 좀 엄격하죠? 접촉 전류는 정상 상태에서 0.1A, 단일 고장 상태에서 0.5mA인데 접지 누설 전류는 정상 상태에서 5mm, 단일 고장 상태에서 10mA예요. 좀 더 열악하죠? 그럼 접촉 전류하고 접지 누설 전류가 뭐 어떻게 다르냐? 뭐 그거는 이제 뒤에 회로를 보면서 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구 설치형 ME 기기가 그 ME 기기에만 공급하는 전원 회로에 접속하고 있을 경우 보다 높은 값의 접지 누설 전류를 허용한다. 영구 설치를 해놓으면은 접지가 잘 고장날 일이 없거든요. 뭐 그걸 뭐 악의적으로 갖다 부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접지가 고장날 일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접지 누설 전류가 좀 높아도 좋다. 어차피 뭐 다 좀 높더라도 다 빠져나갈 거니까 뭐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비고1 지역 규정에서 상기 설치에 대한 보호 접지 전류의 제한값을 확립할 수 있다. 뭐 KSCIC 60367-7-710 이제 의료시설 규격이네요. 여기에 710이면 참고하면 되고 비고2 ME 기기가 영구히 설치되지 않거나 ME 기기의 외부를 통해 보호 접지가 접근 가능한 경우 접근 가능한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정상 상태 접지 누설 전류는 단일 고장 상태에서의 접촉 전류가 될 수 있다. 의료기기가 크지 않고 단일 외함으로 돼 있는 경우, 단일 금속 외함으로 돼 있는 경우 대부분은 접촉 전류하고 접지 누설 전류하고 같습니다. 그 측정한 그 값이 뭐 당연해요. 그냥 어차피 그 전류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만졌을 때든 뭐 만졌을 때나 접지로 빠져나가는 거나 뭐 동일합니다. 2. 추가로 파형 및 주파수와 상관없이 누설 전류가 비주파수 가중 장치, 즉 그림 12A와 유사하지만 시원과 아론이 없는 측정 장치와 같은 장치로 측정될 때 정상 상태 또는 단일 고장 상태에서 10mA RM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요걸 이제 MD라고 하는데 이제 뭐 메저링 디바이스가 되겠죠. MD.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임피던스라는 게 사람의 임피던스예요. R2. 요게 이제 1000ohm이 됩니다. 이렇게 1kΩ. 아론하고 C1이 로우 패스 필터가 돼요. 여기 옆에 표에 보면은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 1kHz까지 패스를 시켜주고, 뒤에 하이 프리퀀시는 이제 이렇게 컷오프를 합니다. 마이너스 3dB 이상. 그래서 얘는 로우 패스 필터다. 아론하고 시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왜 이걸 쓰냐? 감전 주파수가 보통 1kHz 안짝이에요. 그 1kHz가 넘어서면 표피 효과, 스킨 뎁스가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채널을 흐를 수가 없어요. 전류가 다 그냥 데미지를 먹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kHz 이내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닫아놓는 거고, 이 얘기가 아론하고 시원이 없더라도 10mA RMS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1kHz 이상 노이즈가 다 잡히겠죠. 요 알투에서 전압, 이제 여기 오실로스코프나 테스터기로 이렇게 찍으면 전압이 뜨겠죠. 주파수가 이제 좀 높더라도. 자, 그렇게 측정해서 10m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없이 측정을 해도, 아론하고 시원을 빼고 측정을 해도 10mA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F. 비연구 설치형 기기 내 기능 접지선으로 흐를 수 있는 누설 전류의 허용치는 정상 상태에서 5mm, 단위 고정 상태에서 10mA이다. 보호 접지를, 기능 접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보호 접지를 안 쓰고 이제 기능 접지만 할 거면 그 기능 접지는 접근 가능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안 하면은 누설 전류 허용치가 필요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정상 상태 5mm, 단위 고정 상태에서 10mm 이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16.6.1절에서 ME 시스템인 경우에는 접촉 전류는 정상 상태에서 0.1, 단위 고정 상태에서 0.5mA를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 메저링 디바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회로를 한번 같이 볼까요? R1, R2, R2 1kΩ이 이제 이거네요. 이쪽이 이제 1, 2번이 이제 그 제품 쪽이 되는 거죠. 시원하고 R1하고 여기 R1하고 시원, 여기 이제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전압 측정기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1메가옴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측정을 하면 돼요. 볼테지 드롭이 생기지 않게 하이 임피던스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스위치 조작을, 이거 단일 고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하고 보통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게 고장 조건을 맞춰서 이제 이걸 만드는 건데, 네, 해서 요 MD, 그다음에 이제 로패스 필터 R1하고 시원에 따라서 이제 감소가 된다는 거. 여기 사용하는 저항들은 무유도 저항으로 해야 되고요. 오차도 이제 요 오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교정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항도 1메가 이상, 용량성은 150 피코페럿 이하여야 되죠. 측정기기 말하는 겁니다. 전압을 측정을 할 때 전압이 이제 보통 되게 낮게 뜨거든요. 근데 그 낮은 전압을 이제 전압 측정기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압 측정기 자체는 1메가 이상, 용량성도 150 피코페럿 이하, 그냥 이걸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 특성에 대한 예였어요. 정상 상태 및 단위 고정 상태에서 환자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의 허용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환자 측정 전류, 여기 그림에 이제 어떤 거를 환자 측정 전류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환자 누설 전류라고 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장착부의 형태에 따라서 허용값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같은 경우가 많고, 이제 다른 경우가 이제 이 정도? SIP, SOP 외부 전원인가 했을 때 CF형 장착부의 노멀 컨디션의 직류 조건은 10마이크로암페어인데, 기준치는 허용값은 교류를 볼까요? 교류가 이제 10mA인데 10마이크로암페어죠. 10마이크로암페어인데 B형 같은 경우는 100마이크로암페어네요. 그죠? 싱글 폴트일 때는 500mA,
싱글폴드는 50, 10배 정도 타이트하네요. 그죠?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 입출력 단자에 외부 전원이 인가될 때 측정이 되는 누설 전류, 노멀 컨디션일 때, 단일 고장일 때 여러 상황에서 측정을 해보고 이제 기준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CF형 같은 경우는 되게 타이트해요. 노멀일 때 10마이크로암페어 정도면 굉장히 타이트한 거거든요. 이게 전압이 거의 뜰뚱말뚱할 정도로 이제 낮거든요. MD로 요 측정을 해서 이제 I는 R분의 V 해가지고 전압을 이제 저항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1000옴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10마이크로암페어 하면은 전압이 엄청나게 적게 뜬다는 얘기거든요. 정밀 전압계를 써야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플로팅 타입은 하여튼 타이트합니다. 특히 CF형은 더 허용값이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NC는 노멀 컨디션을 말하고요. SFC는 싱글폴드 컨디션을 말합니다. 접지 누설 전류는 여기 따로 나오진 않고요. 위에서 이제 접지 누설 전류 말씀을 드렸죠. 접지 누설 전류, 접촉 전류하고 접지 누설 전류는 따로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환자 누설 전류하고 환자 측정 전류는 표 3하고 표 4, 여기 보시면 돼요. 표 4는 이제 특별 시험 조건인 거고, 요 설명이 있죠? 좀 특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적용을 합니다. 이제 측정을 하는데, 기준값을 알았으면 측정을 하면 되죠.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기준값 알고, 측정 장비 알고, 이제 기준값, 허용값 알고, 그리고 이제 재는 거예요. 이제 뭘 어떻게 재야 되는지, 어떤 조합으로 재야 되는지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좋은데요.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A. ME 기기가 11.1.3 C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동 온도에 도달한 이후 접지 누설 전류, 접촉 전류, 환자 누설 전류 및 환자 측정 전류를 측정한다. 모터나 히터가 다 동작해서 뜨끈뜨끈 할 때 보통 누설 전류가 많이 나와요. 이거 상식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게 조작이 어려운 게, 이제 내습도 해야 되고, 내습하고 나서 이제 측정하잖아요. 근데 내습 전에 이제 측정을 할 때, 이런 그냥 식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온도 시험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누설이 많이 생기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 회로 배치와 ME 기기 부품 및 재료에 대한 배치를 검사하여 13.1에 기술된 위의 상황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시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시험교육법을 잘 세워야 되는 게, 한 서너 번 시험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를 100번 시험을 다 한다거나 모든 조합을 다 시험을 한다거나 그러면 시간 낭비에다가 이제 되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시험으로 최대한의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험 교육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데이터 시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교육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로데이터를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누설 전류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이제 로데이터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각 경우별로 쭉 이제 생략할 수 있는 조합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조합들만 해서 측정 결과를 적는 거예요. 이제 내습 전, before, after, 내습 후. 이제 before 같은 경우는 온도 시험 직후에 좀 뜨뜻해졌을 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로데이터 시트를, 터치 커런트도 이렇게 있고요, 리키지 커런트도 있고, 어스 리키지. 요것도 이제 어스 리키지하고 터치 커런트가 같은 경우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 잘 감안해서 시험 계획을 세워야 시간도 절약하고 컴팩트하게 증거 자료를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그림 13번 장착부를 갖거나 갖지 못한 1급 ME 기기 접지 누설 전류의 측정 회로. 장착부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보호 접지가 있는 1급 기기에 대한 접지 누설 전류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접지가 있는 경우니까 PE 단자가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요 FE 단자 요것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PE하고 같이 쓰죠. 커머너 해가지고. 그래서 S10은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SO가 라이브하고 뉴트럴을 전환해주는 스위치예요. 제품의 전원이 이제 라이브 뉴트럴이 바뀌는 거죠. 이제 요 1번이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플러그를 이제 뭐 180도 돌려서 꼽는 효과가 있죠. SO를 동작을 시키면. 그렇게 이제 라이브 뉴트럴이 방향이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누설 전류에. 4번은 장착부인데 장착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은 여기 S12가 있으면 되는 거고 장착부가 없으면은 생략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착부도 없고 기능 접지도 없고 그러면 남는 거는 S1하고 S5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조작을 해서 누설 전류를 재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면은 네 가지 조합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장착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 S12까지 조합이 돼야 되겠죠, 세 개가. 그 위에 삼승하면 이게 끄거나 켜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스위치가 세 개가 있는 거니까 2에 삼승 하면은 경우에서는 8개, 000, 001, 010 뭐 이런 식이 쭉 8개가 있는 거죠. 전원은 이렇게 T1을 쓰는 이유는 독립전원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원은 이제 상용전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용전원에는 우리 뭐 의료기기만 꽂히는 게 아니죠. 보통 벽전원들 보면 이제 많이 꽂히니까. 그래서 별도의 전원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 뭐 CVCF를 쓰던지 복권으로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CVCF. 그러니까 어차피 전압을 110%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 학스는 분리가 게 복권이 아니고 단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복권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된 전원 회로로 구동을 해서 누설 전류를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분리하는 거. 이게 없다 그래가지고 누설 전류를 못 재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재기 위해서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려면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재는 게. 그래서 이제 MD는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요 회로가 되겠습니다. MD 회로.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손이고 요게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의 저항은 1000옴, 1kg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만질 수 없으니까. 한쪽은 제품을 만지는 거고 그리고 한쪽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이고 이게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접지 중간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렇게 S1을 닫으면 이제 전원이 라이브 뉴트럴이 들어가죠. 제품에. 이제 제품을 켜면 이 부하에서 이제 누설이 돼서 뭐 외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누설 전류가. 그리고 이제 이게 보호 접지 낮은 쪽으로 이제 흐르게 돼 있으니까 PE 단자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MD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겠죠. 소스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MD를 거쳐서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R2를 거쳐서 나갔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갔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압계로다가 여기 전압을 재게 돼 있지만 이제 요 RC 로우 패스 필터가 따로 연결된 게 이제 여기 하이 임피던스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아요. 필터만 되지. 그래서 실질적인 전압은 두 군데를 재게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를 재면은 여기 전압이 재지는 거예요. 그래서 R2 전압이 재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쟀더니 1V다. 그러면 이제 그 1V를 1000ohm으로 나누면 그죠? 1mA가 되잖아요. 그죠? 1mA가 이제 요 기준하고 그러니까 접지 누설 전류가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접지 누설 전류가 이제 정상 상태일 때 5m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뭐 1V 떠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mA 나왔잖아요. 정상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얘는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일 고장 상태. 단일 고장 상태면 S1을 띄는 게 지금 단일 고장이 되겠죠, 결국은. 그죠? 그리고 이제 S5를 뒤집어서 이제 그걸 전환한 다음에 한 번 더 띄워보는 거죠. 그럼 라이브 한번 띄워지고 뉴트럴 한번 떠지고 이런 식이겠죠. 이제 라이브를 뛸 때와 뉴트럴을 이제 그 단일 고장 했을 때의 MD로 흐르는 누설 전류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 S5를 바꿔가면서 두 번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쪽을 기준으로 이제 허용값을 봐야 돼요. 예, 여기도 S1을 닫으면 정상 상태고 S1을 열면 단일 고장 상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착부가 이제 있던 없던 1급 기기에 대해서 접지 누설 전류를 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14번은 접촉 전류 측정하는 거예요. 뭐 이 위의 회로가 좀 위의 회로하고 다르죠. 그림 13번하고 많이 다르죠. 요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위에서는. 그죠? 접지 누설 전류 잴 때는 이제 요거 그냥 없었어요. 접촉 전류일 때는 이렇게 외부 전원이라고 이걸 보거든요. 이제 환자가 다른 의료기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다른 의료기기의 전원 부분이 신호단자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R은 이제 전류 제한하려고 지금 달아놓은 거고 과전류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없으면 이제 뭐 터무니없이 많이 흘러서 타버리니까 보호용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 달아놓고 그래도 이제 기준치 이상은 흐르게끔 해놓고 이제 딱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접촉 전류이기 때문에 외장을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고 외장과 외장 한 손에는 여기 한 손에는 이쪽에 이제 외장 이렇게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땅을 밟고 제품을 만지죠. 접촉 전류는. 그래서 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 경우가. 뭐 이 경우를 일단 보면은 10섭이라고 해서 이제 인풋 아웃풋이 없는 경우면은 이게 필요가 없겠죠. 여기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인풋 아웃풋이 있을 때 얘기예요. 이거는 없다고 치면 회로가 이제 요 13번 회로하고 똑같죠. 뭐 똑같은 건 아니죠. 거의 같죠. 다만 이제 P2 그러니까 접지 누설 전류를 재기 위해서 MD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었던 것에 반해서 이제 접촉 전류는 이제 여기 건드리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건드리는 형태로 땅을 밟고 제품 케이스 엔클로저를 접근 가능한 부분을 닫는 경우로 접근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닫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외부 단자가 없다고 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케이스하고 케이스를 만지는 경우도 이제 일단 생략하고 이제 장착부도 없다 치고 예를 들어서 기능 접지도 없다 치고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이제 그림 13처럼 그죠? 여기서처럼 S1하고 S5하고 그다음에 이제 S7 이 세 개가 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싱글 폴트를 해야 되는데 S1을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이제 싱글 폴트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S7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단일 고장 상태만 해야 되지 멀티 페일리어를 만들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을 텐데 이제 S1이 열린 상태는 단일 고장 상태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1급 기기에서 보호 접지가 있는 경우에 S7을 열고 S7을 열었다는 얘기는 접지를 띄웠다는 얘기죠. 네. 보호 접지를 띄고 S1을 닫고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S7을 단일 고장시키면 S1은 붙이고 해야 돼요. 또 S1이 열린 상태는 단일 고장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S1이 열린 상태에서는 단일 고장이니까 얘를 띄면 안 되겠죠. 붙여야 되겠죠. S7을 닫고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일 고장만 해야 돼요. S1하고 S7을 같이 고장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2급 기기인 경우, 그러니까 보호 접지가 없는 경우는 S7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보호 접지가 없으면 이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2급 기기면은 결국은 S1, S5, 그죠? 이 두 개만 사용을 해서 하는 거라 네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이제 1급 기기라고 보고 이제 S7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S1을 닫아요. 그럼 S7을 열어. 그럼 싱글 볼트 맞죠? 그럼 이제 여기 제품 내부에서 누설이 되면 어디로 가요? 요 P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S7이 열렸으니까 뭐 이쪽 MD 쪽으로 오겠죠. 그죠? 1km 그러니까 1000옴 쪽으로 와서 여기 전압이 뜰 거예요. 네, 그러니까 S7을 열어서 이 MD에서 그 측정되는 전압이나 그림 13에서 여기서 이 MD를 여기다 놓고 전압을 측정해서 측정되는 전류나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제 접촉 전류하고 누설 전류하고 값이 같더라. 작은 의료기기들은 측정해보면 둘이 같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회로로 설명을 해보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전류 측정 회로는 이렇게 돼 있다. 그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다 있는 거겠죠. 장착부도 있고 제품도 이제 부분적으로 뭐 쇠로 돼 있고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MD를 이렇게도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호 입출력 단자도 있고 기능 접지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이 전체 회로를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이런 자지구리한 저항도 또 필요하고 스위치도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겠죠. 조합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시험할 수도 있고 풀로 테스트하면 이제 쉽게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냐면은 이제 그림 13하고 회로가 결국 같아지면 한 번만 재게 되잖아요. 이거 접촉 전류를 안 재고 베스트 케이스는 시험을 안 할 수도 있고 워스트 케이스는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이게 극과 극입니다. 자, 그 다음은 환자 접촉부에서 대지로 환자 누설 전류의 측정. 이제 접지 누설 전류가 아니고 환자 누설 전류입니다. 접지 누설 전류는 제품에서 이제 흐르는 거였잖아요. 접촉 전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환자 누설 전류는 요 4번 장착부에서 장착부까지 이제 여기 내부 회로가 이제 누설이 돼서 장착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장착부를 통해서 이제 누설이 되는 거예요. 환자한테 의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 만약에 누설이 되면 환자한테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리고 환자는 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누설 전류는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그 의도적으로 흘리는 전류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MD를 측정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장착을 해 놓은 거이기도 한데, 요거는 감전 주파수 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전류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한 전류를 측정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특징적인 게, 제품 밑에 이제 동판 같은 걸 깔아서 스위치를 하나 또 연결을 합니다. 이쪽으로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위치가 많아요. 환자 누설 전류는. 그래서 환자 접촉부에서 대지로의 환자 누설 전류.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6번. F형 장착부의 환자 접촉부를 거쳐 대지로 오르는 환자 누설 전류예요. F타입은 절연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의료기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사용 중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장착부,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부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장착부를 통해서 이제 감전 루프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플롯형 같은 경우는 BF나 CF 같은 경우는 장착부가 여기 딱 절연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1MO
MOPP 이상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누설이 기준치를 초과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MD가 여기에 와 있어요. 그죠? 환자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료기기를 같이 사용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의료기기의 장착부를 또 적용 중에 있고, 그죠? 이 회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스위치가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뭐 S13, 15, 7, 11, 5 뭐 되게 많아집니다. 이제 F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환자 누설 연료가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림 17은 신호 입출력에 가해진 외부 전압에 기인한 환자 접촉부에서 대지로 흐르는 환자 누설 전류. 환자 누설 전류가 종류가 좀 많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 중인데, 이게 이제 신호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에요.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그 장착부,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 환자가 매개가 돼서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환자가 여기 있죠. 이걸 쓰는데 다른 의료기기가 입출력 단자를 통해 연결이 되는 거죠. 직접 환자가 매개가 되는 건 아니고, 환자는 그냥 장착부만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태고. 자, 이럴 경우에도 이제 다른 의료기기에 의해서 누설 전류가 이쪽 4번을 통해서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런 환자 누설 전류도 측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호 접지되지 않은 금속 접촉 가능 부분에 이제 가해진 외부 전압의 기인의 환자 접촉부에서 대지로 흐르는 환자 누설 전류. 자, 이제 요 5번이 이제 뭐 입출력은 아니지만 보호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의료기기하고 접촉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는 지금 여기 있죠? 환자는 장착부 장착하고 적용하고 이제 사용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의료기기에 어떤 전원 부분이 노출이 돼서 이게 접지되지 않은 의료기기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 이런 누설이 돼서 환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환자 누설 전류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누설 전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환자 측정 전류입니다. 자, 요거는 특징이 환자가 장착부, 그러니까 페이션트 커넥션, 환자 접촉부 사이에 있어요. 요게 이제 보통은 환자한테 의도적으로 통전시키려는, 보내고 받으려는 전류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자 측정 전류예요. 옛날에는 뭐 환자 보조 전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환자 측정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동일한 유형의 모든 장착부, 뭐 BF 장착부, B형 장착부, CF형 장착부 하나로 연결한 환자 접촉을 접속했을 때 전체 환자 누설 전류의 측정회로. 뭐 B형은 B형대로, BF는 BF대로, CF형은 CF형대로 이렇게 이제 MD를 연결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의료기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뭐 그게 이제 신호에 연결되는 경우면,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 누설 전류는 장착부가 많으면 이제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 페이지에다 지금 다 못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표 5는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범례예요, 범례. 아까 뭐 스위치 종류들이 있었죠. 뭐 이런 기능 접지, 보호 접지, 뭐 아까 그 트랜스 절연 변압기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